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A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기초자산에서 거래를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중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은 없을까 해서 발생하는 것이 파생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래 거래 가격을 오늘 확정하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에서 선물이 생기고요. 어떤 기초 자산의 거래를 두 번 해야 되는 경우 현물에서 사고 선물에서 팔으려니까 동시에 하지 않으면 현물 가격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FX 스왑이라든가 또 이러한 선물을 여러 개 묶어서 하는 스왑 또는 스왑 시장의 일반적인 형태인 것처럼 그 두 개의 캐시플로는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플렉시블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또 그러한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옵션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니드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일단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그 파생상품의 이제 수요와 공급이 따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따르겠죠. 그러면 이제 전문 브로커도 생기고 전문 트레이더들도 생기고 파생상품 이름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 보면 진화도 할 것입니다. 어떤 파생상품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더 편리한데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생상품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효율성이 관건입니다. 편리함과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시장의 유동성과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기초 자산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시장과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의 시장이 기초 가격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저희가 웹더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있죠. 주식을 보십시오. 주식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5배, 10배가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생상품 시장이 현재 금융시장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파생상품 시장은 위험한 것이라서 투자를 보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파생상품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보는 분들은 그 위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 리스크 금액과 현금 필요액을 혼돈하시는 거죠. 제가 간단한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퓨처스 한 계약을 거래했습니다. 또는 퓨처스 15계약을 거래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산 거하고 퓨처스 계약 한 개 한 개 비슷한 겁니까? 15개 한 개 비슷한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퓨처스 계약 한 개를 하면 그 노셔널이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산 거, 인덱스 1억 원어치 산 거죠. 인덱스를 샀다는 거는 주식 200개를 다 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한 종목이건 200종목이니까 볼러틸리티가 삼성전자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산 게 퓨처스 한 계약 산 거보다 약간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산 거와 왜 퓨처스 15개 산 거를 비교하는 사람이 생기냐면요. 이 삼성전자 살 돈 1억 원을 퓨처스 증거금으로 넣으면은 대개 15배까지 에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 1억 원이면 퓨처스 15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퓨처스 15개 산 거고 그 노셔널은 1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산 거하고 인덱스 15억 원어치 산 거를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인덱스 15개 산 게 훨씬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리스크가 많은 거를 사놓고서 이건 더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옵션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의 가격은 대개 노셔널의 1%뭐 아니면 1%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0.1%. 그런데 옵션을 거래하고 노셔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현금액은 프리미엄 뿐이니까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노셔널의 0.1%면 1000배지 않습니까? 그 1000배의 거래, 즉 뭐 1000억어치를 거래를 하고 삼성전자 1억 원어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1억과 1000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리스크가 뭔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난 것이지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파생상품 자체에 어떤 사기성이 있는 파생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모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품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이렇게 그 사기성 있는 파생상품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디리버티브스 트레이딩은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장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효율성, 유동성과 수수료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상과 그 상품의 이해가 이 모든 것의 관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리즈 A 2030의 파생상품 거래, IB처럼 거래하기.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이 IB들은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은 시리즈 B입니다. 커밍 순이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곧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리즈 A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